2021년 5월 12일 수요일 저녁 8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빌 게이츠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아주 연세 많으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중에는 아마 빌 게이츠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주 뭐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는 애들도 뭐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빌 게이츠 하면은 다 안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뭐 재산이 많다고 하고 또 뭐 컴퓨터하고 또 관련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빌 게이츠가 지금 이거는 뭐 기존 그 다오미라든지 이제 뭐 메이저급 언론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빌 게이츠가 뭐 이혼을 지금 뭐 하는 것이 확실시 뭐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부인이 마린다인가 이 사람이 공포를 했고, 이제 뭐 재산이 완전하게 이렇게 분할되진 않았지만은 뭐 이혼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거 봐요. 거기 빌 게이츠는 지금 아마 아주 뭐 캘리포니아의 그 뭐 아주 뭐 고급스러운 그런 뭐 골프장에서 치과를 하고 있다. 쉽게 말 두문불출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조금 전에 그 뉴스에 나오던데, 다음 뉴스에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뭐 아주 호화로운 뭐 그 골프장에 있다 이 말 자체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내내 하는 이야기지만은 우주와 나와 한 몸인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뭐 호화로운 무슨 그 골프장 해봐야 그 골프장 그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 조금 넘었으면은 뭐 지구 전체가 자기 땅은 아니잖아. 안 그래? 그 뭐 지구 땅 전체에 비하면 자기 땅은 얼마나 되지. 이 호화스러운 우리가 주택에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호화스러운 별에 살고 있잖아요. 은하계라고 하는 이 소속돼 있는 곳에 살고 있으니까. 그건 말이 옆으로 갔고, 빌 게이츠하고 뭐 마린다인가 그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지금 뭐 거의 뭐 확정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유가 왜 그러느냐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 뭐고 빌 게이츠가 이혼하는 이유가 뭐고 그 할 때 아마 지금 나는 그 확실히 몰랐는데 스코트라고 하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스코트 SCOTT인가 스코트, 이분이 그
이분의 유튜브를 내가 좀 자주 보는데 이분이 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 하니까 이 뭐 스쿼트뿐만 아니라 많으신 분들이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 이게 하나 아쉽고, 그 외에는 이분이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특히 그 윤석열에 대해서 홍준표 지금 국회의원이죠. 이분은 지금 복당 신청을, 지금 국민의힘의 복당 신청을 지금 어제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조폭으로 봐요. 조폭. 딱 그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경남도지사를 보고는 양아치라 그러고, 왜 양아치라 그러냐 하면은 아마 그 이름 밝히기 좀 그렇네. 하여튼 뭐 다 알고 있다시피 그 뭐 이재명 과 어떤 자기 뭐 어떤 연인 뭐 사랑하는 뭐 사랑을 했던 사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사랑했다, 그 어떤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꼭 육체적인 결합이 있어야 사랑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지 그 정말 사랑했던 사람 같으면은 정말 그 마음속 깊숙이 말이에요, 비밀로 간직을 해야 되죠. 그 사람이 자기의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가정을 했었을 때 자기의 그 어떤 그 정치적인 행로의 성공을 위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그 모 여배우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 밝히는 좀 그렇네. 다 알겠지요. 뭐 다 알듯 사치지만은 그 모 여배우가 주장을 하니까, KBS 방송국에 나와서도 주장해서 사실이니까 뭐 이름을 밝히도 뭐 될만한데, 그래도 하도 고소 고발을 하니까 참 고소 고발이라 하니까 그 24번째가 그 3.3 혁명 중에 24번째가 생활혁명인데, 생활혁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활혁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기본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1억원까지는 재산압류 강제 집행을 금지시켜 서민 주거권을 보호한다. 고소 남발을 줄이기 위해서 고소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며 위협 및 정가 기록의 기재도 금지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이래 돼 있어요. 여기 생활혁명. 정말로 그 참 정말로 어떤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하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이상을 좀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이 아무한테도 발설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앞으로 참 잘 되기를 간절하게 그 원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참 그런데 씁쓸합니다.
참 그 가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말은 내가 참 알 수는 없어. 그 어떤 여가수지, 남자 가수는 아니고 여가수가 있었는데 그 여가수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을 했어요. 정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다고. 사랑했겠지.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풍요하겠느냐고요. 그 진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 속에 그런 것이 가졌다. 그런데 그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다 말이야. 직업이 가수야. 내처럼 무슨 직업이 이런 게 아니고 공무원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공무원 퇴직하고 지금 일반 개인 회사에 중견 회사에 중소기업에 조금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직업 자체가 가수라고. 가수인데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을 했다. 그러면은 그 얼마나 그 자기 노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은 음악이 나오겠느냐고. 그런데 그 고소를 하고 또 뭐 합의금을 받고 참 사람이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어렵게 살다가 죽는 게 안 나아요. 그러니까 생사를 초월해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사람은 그 참 뭐 구질구질하게 막 좀 더티하게 이런 것들은 영어를 좀 써야 되겠는데 더티하게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살면 뭐하냐고. 말의 시가 되니까 뭐 이런 말을 자주 하면은 또 일찍 그걸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올바르게 바르게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FBI 모 국장이 말이야 지금 뭐 관타나모 걸려가 가지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한다는데 그런 사람들 참 진짜 그 사람들 어릴 때부터 공부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단 말이야. 하루를 살더라도 올바르게 어렵게 살다가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아이고 참 그 여자 가수가 그 글쎄 참 마음이 씁쓸해합니다. 그래 저 홍준표 의원이 뭐 옛날에 경남도지사도 했고 뭐 검사 생활도 했고 오선 의원이라고 하네. 오선 의원이라고 합니다. 저 이재명이 보고 양아치라고 한 것은 딴 게 아니고 뭐 아이고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약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뭐 좀 그렇게 하고 그저 윤석열이 보고는 조폭이라 그래요. 홍준표가 그러더라고. 그런데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윤석열이를 그렇게 좋게 안 봐요. 아주 그 윤석열이는 그 자기 위에 그 누구냐 그 박근혜 대통령 초창기에 2013년도에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잘렸잖아요. 혼외 문제로, 혼외자 문제로. 그 사람 그 검찰총장 이름도 뭐 가물가물하는데 최동욱이 행태를 좀 많이 봤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저 해운대 저게 그 뭐야 뭐 100몇십 층짜리 그 뭐 아파트 지금 현재 뭐야 부산시장 이름도 잘 모르겠네. 지금 현재 뭐 부산시장 이름 누구야? 참네.
뭐더라? 그 사람이 뭐 그 LCT 그뭐 산다고 무엇이 뭐 좀 민주당에서 자꾸 그게 그 당시에 뭐 특혜가 있니 없니 뭐 그랬었죠. LCT에 자기 아들 딸이 사는데 자기 가족이 이제 사는데 아래 위층으로 사는가 봐. 그래가지고 뭐 특혜가 있었다 없었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 LCT 건물을 지을 때 그 관계로 구속돼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업자가 그래 하면서 그 부근에서 뭐 술집이지. 그러니까 일종의 술집에 있던 그 어떤 여성과의 이제 그 혼외자 문제가 있었는데 최동욱 검찰총장이지. 그런 걸 쭉 이야기하면서 뭐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윤석열이가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 뭐 참 대안은 아니지. 일시적으로 이 사회가 좀 불공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하나의 국민들의 염원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좀 희망을 걸어보는 그런 차원이지. 그러니까 신기루와 같은 거라고. 근데 실체는 말이야. 쉽게 말해서 검사들을 보고 칼잡이라 그러는데 칼잡이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회의를 갖더라고. 홍준표도 그러고 그런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그분은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내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말만 일이나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본론이 나오네. 이제 그 빌 게이츠 이제 이야기 나온다고. 빌 게이츠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더라고. 아마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언급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여성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좀 정확하게 보도를 하니까 내가 그때 처음으로 빌 게이츠한테 어떤 여자 문제로 이렇게 이혼을 당하구나 이것을 내가 알았는데 그러니까 보통 뭐 남자들이 이혼한다는 것은 여자 문제가 많이 개입돼 있죠. 그래서 자성번뇌 서원단이라고 이제 번뇌무진 서원단으로 외우지 않겠습니다. 자성번뇌 서원단으로 여자는 번뇌의 씨앗이 돼요. 그래서 물론 사회생활 하면서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자기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완전 차단이 돼야만이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고. 역시 빌 게이츠도 그 많은 이혼 사유 중에 하나인 그 여자 문제가 있었구나 이 생각이 내가 처음 들었어요. 한 열흘 전인가 내가 그때 처음 알았고 어제는 내가 좀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뭐냐 하니까 강미연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은 아마 박사학위를 받은 것 같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렇게 좀 요즘 인기 있는 그 유튜브예요. 그분은 좀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팩트에 의존해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이에요. 보통 유튜브 보면은 팩트가 아닌 것이 좀 사실 같은데 팩트는 아닌 것 그런 것이 좀 많이 있는데 이 강미연 교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한 이분은 그 사실에 기반해서 방송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하나 아쉬운 것이 내가 댓글을 좀 남기는데 앞으로는 말이야 이분이 강미연 교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좋지 않게 봐요. 그리고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을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를 지금 현재 여당이죠. 여당을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또 바이든도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고 트럼프를 엄청 지지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댓글에 달 때 앞으로는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열리니까 허경영 유튜브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논평도 하시고 언급을 좀 해보세요. 네, 그러는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죠. 아마 지금 카발들의 세계,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계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시는 분이 라나 회장님이에요. 이분한테도 내가 댓글을 한번 살짝 남겨요. 허경영 총재님을 좀 알아보세요. 그러면은 웬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답이 와요. 웬 내가 하는 방송에 희한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상야릇한 말을 하느냐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은 철두철미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 기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떠나서 허경영 총재 유튜브를 강의를 한번 보시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가 봐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제 다시 줄여서 강명 교수가 어제 이제 빌 게이츠 문제를 언급하면서 빌 게이츠의 이제 자기 부부가 이혼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구체적인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 사유를 언급하는데 제플리 앱스타인을 언급하더라고. 제플리 앱스타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마 뭐 재산이 좀 많은가 보더라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앱스타인 섬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섬이 아마 중남미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중남미, 그러니까 미국의 남쪽 중남미 쪽에 있는 섬 같은데, 그 섬에다가 뭐 상당한 돈을 좀 모은 사람이니까 그 섬에다가 이제 뭐 별장 비슷한 걸 이렇게 짓고, 그리고 10대 소녀, 그러니까 14세, 15세, 16세, 뭐 흔히 말하면 연계라고 말하죠.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정도. 근데 미국 사람들은 좀 신체가 크잖아요. 근데 연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0세 미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숱한 그런 사람들, 그런 이제 소녀지, 소녀 연계를 이제 데리고 이렇게 뭐 좀 성생활, 성에 좀 난잡한 이런 관계를 하다가 이제 구속도 좀 되고 이러는가 봐요. 그래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뭐 한 13개월 이렇게 형을 받고 나왔는데 재차 수감이 돼가지고 교도소에서 뭐 자살을 당했든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살을 했다 그러는데 아마 자살을 당했거나, 심지어는 어떤 분은 보면 아직 살아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앱스타인이라고, 제플리 앱스타인이라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전용 비행기를 데리고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섬에 초대한 사람이 이제 뭐 클린턴이 제일 많이 갔고,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제일 많이 갔고, 그리고 존 로버츠 지금 현재 미국 대법원장도 거기 많이 갔고, 그거는 사진이 찍혀 있으니까 그건 틀림없는 사실 아니에요. 그것을 잘 밝혀낸 사람이 린 우드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아마 정의의 화신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린 우드 변호사, 이분이 정확하게 이 사실을 잘 알고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 달 전부터 오랫동안 듣다가 요즘에는 조금 잘 안 듣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 린 우드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앱스타인에 관한 모든 것을 대충은 알고 있었지. 그런데 그게 이제 빌 게이츠가 초대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2011년도인가 그때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니까, 자기 원래 여자들은 두뇌가
눈치가 컴퓨터보다 빠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 게이츠 부인 미란다인가 뭐 이름도 알아도 모르겠네. 그 여사하고 빌 게이츠하고 되게 싸웠다 그래요. 왜 그런 인간 말종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느냐, 앱스타인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느냐,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봐. 그런데 앱스타인이 초대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뭐 오바마하고 찍은 사진도 내가 봤다고. 오바마 그 밑에 그 보트 타는데 말이에요. 보트를 타고 요트가 있어. 요트 있는데 오바마하고 앱스타인하고 있는데 그 옆에 아주 어린 소녀가 있어. 10살도 안 되겠더라고. 그 사진을 내가 봤다고. 물론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지 그거를. 찾으면 바로 나오니까. 그 오바마 뭐 클린턴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에서 내가 내다라고 하는 뭐 존 로버츠 대법원장까지 이야기하면 말로 다 한 거 아니에요. 영화계 뭐 거물들, 뭐 영화 감독들, 뭐 저기 영국의 황실에 저기 누구냐 그 지금 그 얼마 전에 죽은 그 필립 공의 그러니까 손자지. 그런 사람들도 거기 갔고 말이야. 다이아나 비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아들도 거기 갔고 그 섬에 갔고 엄청 많아요.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거물급 이게 다 거기에 그 명단이 거기 다 나와 있다. 아마 그래 돼서 이혼을 하는 것 같아요. 일명 딥스테이트 세력들, 내가 볼 때에 이게 진짜 하나의 징조 같아요. 이게 지금 세계는 바야흐로 신인 허경영 총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한 새로운 나라로 만든다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 세계 인류 역사를 새로운 나라로 만드는데 세계 일가 통일 정권을 만든다 이 말이야. 만드는데 일단 한국을 중심으로 그래 만든다고. 그런데 이미 이제 한국의 주요한 파트너는 미국 아니에요. 미국도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새롭게 개혁이 돼야 될 때잖아요. 근데 그거 되기 위해서 이미 이제 트럼프가 한 2017년부터 자기가 2017년 1월 20일 날 취임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딥스테이트의 세력을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정화를 시키고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지금 작년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선은 뭐 그는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였고 그것이 이제 애리조나 주에서 지금 현재 밝혀내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 중간에 지금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빌 게이츠의 이혼 소식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표문으로 드러났고 그 사유가 앱스타인, 제플리 앱스타인에 연관이 되어 있고 제플리 앱스타인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미 전직 대통령 오바마, 클린턴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은 가정에서 애리조나뿐 아니라 조지아 또 위스콘신 또 펜실베니아 또 미시간주 이 5개 주죠. 문제가 되는 5개 주. 다시 그 5개 주에서 이제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요 5개 주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투표가 재검이 들어가 버리면은 트럼프의 이제 압승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이거는 바이든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올 8월달, 9월달 요렇게 아마 세계적인 뉴스거리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되면서 우리나라도 변화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래도 그 내각제보다는 그 박찬종 변호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박찬종 변호사님 하면서도 내가 좀 아쉬워요. 그분이 그 허경영 총재님을 허경영 총재님께서 박찬종 변호사를 맨 처음에 봤을 때 한번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다 그래요. 만났는데 그때 박찬종 변호사가 얼떨결에 하는 말이 이 대통령이 이제 허경영 총재를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왔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런 말씀을 했었다 그래요. 항상 그 총재님께서는 그 미래의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 생각을 늘 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늘 염원을 품었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이제 느껴지겠죠. 그리고 모악산이죠. 모악산 그 산 꼭대기에 이제 텐트 치고 사실 때에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한번 그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고생하지 말고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거주를 하라면서 그렇게 하는데 텐트를 보시고 대통령이 생각이 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허경영 총재님을 보시면서 허경영 총재님을 보니까 대통령 생각이 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총재님은 그 집에 한번 따라가셨다가 그 집에 이제 총재님하고 허경영 총재님하고 연세가 나이가 비슷한 그 또래 여학생이 있어가지고 또 자기 부인은 좀 싫어하니까 또 총재님께서 눈치가 좀 빠르시니까 이제 그 집에 안 가셨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총재님을 딱 볼 때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사람이 그 연세대학교 교수하고 박찬종 변호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박찬종님은 젊었을 때 그런 말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게 좀 아쉽지만은 하여튼간에 똑똑하시기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 박찬종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원 집정제로 해가지고 내각제보다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런 어떤 국가 권력 어떤 그 제도라 할까, 아마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외교하고 안보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그는 국회에서 이제 국무총리를 선임을 해서 이제 그 국무총리가 정권을 가지고 이제 행동하는, 그 국무총리가 정권을 가지고 주로 이제 행동하고 대통령은 외교 안보만 하는 허수아비 대통령, 이거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 분 좀 있는가 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내각제로 지금 하려고 일부는 지금 폼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총재님 말씀은 어제 이제 현대 주간 현대인가 이게 이제 잡지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재명이나 정세균이나 또 이낙연도 그 대통령제를 지금 현재 그를 선호하니까 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되기야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있는 것은 사실이고, 뭐 김종인 씨 같은 사람은 평생 한번 그 이원 집정제 해가지고 대통령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박찬종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여튼 뭐 개헌까지는 뭐 올 한 8월 9월 달쯤 되면은 이제 그것이 뭐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하튼 그 8, 9월 달 그 무렵에 미국에서는 이제 뭐 언제 바이든이 내려오고 트럼프가 I will be back 했잖아. 나는 곧 돌아온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이긴 것을 알고 있지. 이제 이렇게 트럼프가 이제 써놓고 왔다는데, 트럼프가 이제 복귀하는 시간이 트럼프가 정상적으로 백악관에 들어가는 시간이 8, 9월 달쯤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제
제플리 앱스타인에 대한 그 사건도 백일하에 이제 언론에서 다 다룰 거 아니에요. 왜 그 빌 게이츠가 이혼하느냐? 제플리 앱스타인하고 그런 걸레 같은 인간들하고 만나지 말라고 자기 부인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거기 가서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면 뭐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나 빌 클린턴이나 그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이 젊은 애들하고 말이야 난잡한 그런 성관계를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물들은 거라고. 세상이 그러니까 거기 다 물들어 가지고 하니까 자기 부인으로서는 못맞다 하니까 오죽하면 이혼을 했겠느냐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교육혁명이 뭐냐면은 그 11번째거든요. 11번째 교육혁명이라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33가지가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허경영을 한자로 쓰면은 그 33핵이야. 허 하면은 거기 11핵이지. 경 하면 8핵이고 영 하면 14핵이라고. 그래 합치면은 33핵이 된다. 그래서 33가지 공약을 이제 하는데 그 중에 11번째가 그 교육혁명인데 교육혁명은 뭐 수능 시험을 폐지하고 중등 과정의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서 대학이 결정되게 하며 기타 교육은 수업만 받게 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회 교육비를 줄인다. 이래 돼 있다고. 이게 교육혁명인데 그 이전에 이제 체계 자체가 이제 완전히 뜯어고쳐야 되니까 이 영성 시대가 이제 열린다고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시대는.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정력 시대가 되고 그래 되니까 이 천지 만물이 나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교육을 졸업하고서 이제 석사 박사학위를 마친 사람이 한해서 교중 공부를 한다 그러잖아요. 교중 중도 공부를 한다 그러잖아요. 중도 공부를.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신선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가 내가 하나가 되는 세상이 되는 그런 사홍선 교육부터 해야 된다고. 그거는 불교가 그 가르침이 잘 돼 있다고. 그래 그런 공부를 진작에 우리 전 세계에서 미국 교육 제도도 그래 돼 있으면은 그런 존 로버츠나 그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사람이 안 나왔을 거 아니냐고. 앱스타인 같은 사람이 옆에서 치근덕거리면은 가까이 안 했을 거 아니냐고.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동안 내 그분 설교를 한참 젊었을 때는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뭐 최근에 뭐 거의 들을 일이 없어서 안 들었는데 뭐 가만 보니까 아직 돌아가시진 않고 아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설교도 계속 하시고 그런 분 설교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그 성직자, 목사, 신부, 그리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목사, 신부,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성직자들의 그 설교를 다 끌어 모아가지고 하나로 압축을 해보라고. 그건 그렇고, 그리고 그분이 원래가 이제 내보다 한 20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한 86 정도 되는가 봐요. 아마 그분이 참 그 설교는 아마
아마 아주 잘하시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은 틀림없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뭐 몇 년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 목사,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 목사가 온 지가 지금 한 고종 시대에 왔었으니까 한 1870년만 잡아도 150년? 1880년 잡으면은 140년 정도 되는데 140년, 140, 50년 정도의 그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뭐 길선주 목사님도 있고 뭐 여러분이 이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죠. 딱 들으면은 감동 감화가 되고 말이에요. 말을 일목요연하게 참 잘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한경규 목사님도 말씀을 참 잘하시고,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박조준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 들어가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살아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아주 뭐 저명하죠. 저명하고 돌아가신 분들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10번째 안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아주 영어를 우리 한국말보다 더 잘한다고 하니까 박조준 목사님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 참 그 설교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뭐 웬간한 성경 구절은 줄줄줄 다 외우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거기 있는 거 뭐 웬간한 눈 뜨고 밥 먹고 눈 떠가지고 보는 것은 성경책만 보니까 다 외우지 않겠어요. 그 요한복음 나는 그 뭐 다 잊어버렸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조금 생각나요. 그 귀절도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 내 군대 가면 군번을 안 잊어버렸거든요. 9812 5834 이 내 군번인데 뭐 이제 군번이라 그러니까 이제 20년 이내 이제 제대한 지 20년 이내 있는 사람은 3천만 원을 이제 총재님께서 지급하고 그 2차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3천만 원 지급한다고 하니까 나는 2차에 해당될 것 같아요. 군대는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월남전이나 6.25 참전 용사들은 일시불로 5억을 받고 매월 300만 원 받게 됐죠. 그게 25번에 보훈혁명이 있는 말인데, 그래 군대라니까 군번은 내가 안 잊어버려요. 그렇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안 잊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31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 이 두 개는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렇게 이제 뭐 그 박조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뭐 성경책을 달달 외우다시피 해요. 항상 그런 말을 하시는 거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앞 세상은 말이에요. 33 공약을 달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달달달달. 그래가지고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이 12일 같으면은 사법혁명이거든. 12번째니까 사법혁명이잖아. 그럼 사법혁명을 달달달달 외워야 돼. 그러니까 사법혁명은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함으로써 매년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되며 전국의 교도소 한 군데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여 낭비되는 재수관리비와 임금비를 절감함으로써 18세 이상 국민 전체에게 국민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거예요. 이보다 좀 더 이제 이렇게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16번이 유엔혁명이거든요. 유엔혁명 같으면은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여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하고 유엔 산하단체 500개의 유치로 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 통일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듯이 말이야. 이것보다 더 빠르게, 더 힘있게,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좀 그럴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아마 45분이 지났네. 오늘은 그래서 빌 게이츠의 이혼을 이제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났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앱스타인 섬, 그리고 제플리 앱스타인의 이제 제플리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죠. 다 드러나니까, 그래,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발들의 이제 실체도 알게 될 거고, 미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이제 이렇게 다 드러나게 이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참 미국의 그 추악한 면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고, 특히 그들의 범죄 행위, 이것도 다 드러나게 되고, 아마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것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비상 방송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그래 될 것 같은데, 요즘 그 무지개 도사님이 막 방송이 폭파됐는지 전혀 이제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슈라고 하는 그 여성이 있었는데 그게도 방송이 폭파된 것 같아요. 영 안 나오고, 박인수 선생님도 영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 정치 읽기도 또 안 나오고, 이런 것이 다 폭파가 돼서 그랬는지,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는 조회수가 적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나는 그래, 조회수가 막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이는 나는 영상 기록용이니까 참 진짜 그 많이 없어지니까 많이 아쉽네요. 우리 정치 읽기도 영 안 나오더라고. 요즘 안 나온 지가 오래돼요. 우리 정치 읽기 안 나오지. 스피카 슈 그 여성도 안 나오고, 박윤수 선생님도 안 나오고, 무지개 도사도 안 나오고, 뭐 좀 그랬는데, 자, 이제 뭐 이 삼상 공약은 한 10,000번 정도 읽어야 돼요. 10,000번. 10,000번 읽어야 돼요. 10,000번. 이제 뭐 몇십 번, 몇백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삼상 공약은 10,000번 정도를 읽어야 된다고. 그래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내 세포 하나하나에 삼상 공약이 다 녹아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뭐 총재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던데, 뭐 하도 외울 게 많으니까 못 외우는데, 이 세포 뭐 염색체 수가 뭐 몇백만 개, 몇천만 개 되는데, 그 하나하나에 삼삼 공약의 그 기운이 다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외워야 돼요. 10,000번.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여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1조 8천억을 전략하여 국민에게 돌려주어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여기도 한두 개 틀렸다고. 그런 걸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혁명은 3가지니까, 두 번째가 이제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해 선심성 지자체 예산을 없앰으로써 남은 금액과 선거 예산 9천억 원을 전략하여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 7,904억 원도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준다. 세 번째가 이제 정치혁명의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정당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여 매년 500억 원의 정당 지원금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제 두 번째가 정당혁명인데, 정당혁명은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공천권을 이제 정당이라는 그 중개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이게요. 세 번째가 이제 결혼혁명인데, 결혼부를 신설해서 결혼시 결혼수당 1억 원을 지급하며 주택자금 2억 원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결혼공영제를 이제 실시한다. 그리고 이제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미혼자들에게 매월 20만 원의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실시하며 남녀 결혼은 국가가 지원하여 망국적 인구 감소를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가 출산혁명이죠. 출산 시 1인당 5천만 원의 출산수당 지급과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 원을 이제 아이가 10살까지 지급한다. 세계 최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공영제를 실시한다, 이거예요. 다섯 번째가 이제 노후혁명인데, 65세 이상은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여 노후 불안을 이제 해결한다. 매월 150만 원의 이제 국민 배당금은 별도로 지급한다, 이게요. 일곱 번째가 그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가 쉽게 말해서 이제 부채혁명인데, 부채혁명은 1700조의 가계부채를 1인당 5억 원 이내는 모두 국가가 탕감 조치하여 금융이자 지출을 없애줌으로써 소비를 늘린다. 일곱 번째가 배당혁명인데, 1년 국가 예산에서 60%를 전략하여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여 소득의 재분배가 지급하여 국민 모두가 중산층 이상이 되어 대개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고 국민연금은 유지하되 신규는 금지한다. 중간에 조금 틀렸네. 여덟 번째가 이제 소득혁명인데, 세계 최초의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내나 18세 이상 국민 전체에게 1인당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줌으로써 소득의 재분배가 실현되게 하여 부익부 빈익분의 악순환을 멈추게 한다. 이게 아홉 번째가 이제 세무혁명인데, 세무혁명은 그 6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한 가지가 이제 1억 원 미만의 이제 정권 투자자들에게는 정권 거래소를 면제하여 정권 거래를 활성화한다, 이게요. 두 번째가 그 세무혁명의 두 번째죠. 그거는 이제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통일하여 중앙통합관리로 예산 낭비를 막는다. 그리고 이제 36종의 세금을 한 가지로 통일함으로써 매년 100조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고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매년 200조 원의 세수가 늘어나므로 이것을 18세 이상 국민 전체에게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준다, 이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세무혁명의 세 번째예요. 그것은 자동차 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주행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자동차세 전부는 기름을 넣을 때 징수하며 15종류의 자동차 관련 세금 고유세는 모두 폐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네 번째가 세무혁명의 네 번째가 재산 세금 포인트 제도 실시예요. 그 세금 납부 실적에 따라 개인과 기업별 포인트로 적립 자산화한 뒤 높은 포인트를 가진 자나 기업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기업으로 추대한다. 세금 포인트는 상속 및 정려가 가능하며 사업 실패자, 개인 파산, 사업 부도자하더라도 높은 포인트를 가진 자는 대출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틀렸는데 부도기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실패자, 개인 파산, 부도기업이라 할지라도 세금 포인트가 높은 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그거예요. 이렇게 틀리가 있나? 그 다섯 번째가 이제 상속세를 폐지하여 해외 자본의 토종기업의 흡수를 방지한다. 그 세무혁명의 여섯 번째죠. 그거는 이제 500만 명의 특수사업자를 신설하여 매년 500만 명으로부터 10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국민에게 돌려준다. 그 열 번째가 신불혁명이죠. 그러니까 신불혁명은 신용불량자는 20년 무보정 무이자 대출로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11번째가 교육혁명이고,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중등과정의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며 기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 이게 12번째가 이제 사법혁명이고, 이제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함으로써 매년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되며 전국의 교도소 한 군데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여 낭비되는 재수관리비와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이를 국민 배당금으로 이제 지급한다. 13번째가 뉴딜혁명인데, 실업자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1000여 개의 농업 뉴딜 단지를 조성하고 식량을 1차 산업으로 완전히 작업자족한다. 이를 위해 산삼, 특용작물, 일반 곡물을 생산하는 18세 이상 80세까지의 3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여 매월 100만 원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한다. 14번째가 이제 금융혁명인데, 금융실명제를 폐지하여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며 지하자금의 양성화로 아시아 금융 메카를 조성한다. 15번째가 취업혁명이에요. 취업혁명은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 또한 5년 이상 근무자의 창업 시 무담보, 무보정, 무이자로 3억 원을 지원하며
청년 취업은 국가 책임자로서 취업할 때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16번째가 유엔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여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하고 유엔 산하단체 500개의 유치로 국방비 절감과 우리나라 주도의 세계 통일을 추진한다. 17번째가 이제 화폐혁명인데, 지하자금 900조 원의 지하자금을 해소하기 위해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 변경으로 돈, 수표, 국채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지하자금을 완전히 해소하여 이것을 국민 18세 이상 국민 전체에게 국민 배당금으로 이제 돌려준다. 이제 이거예요. 여기도 또 한두 가지 틀렸네. 뜻은 대충 맞추면 100점짜리가 아니야. 토시 하나 다 틀리지 않게 외워야 되는데 참 아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가 지역혁명인데, 전국에 이제 8개 도를 동서의 4개 도로 통폐합한다. 지역 감정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전남과 경남을 합쳐 전경도로, 경북과 전북을 합쳐 경전도로, 충청도와 강원도를 합쳐 충강도로, 경기도와 서울을 합쳐 서울로 하고 제주도는 그대로 둠으로써 전국을 4개 도로 통합한다. 19번째가 이제 징병혁명이죠.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한다. 모든 징병 대상자는 남녀 모두 1개월 동안 기초 군사 훈련만 받고 제대하며 사병은 모병제로 전환해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직업군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청년 실업을 줄이고 국방비를 전략하여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준다. 20번째가 이제 농지혁명이죠. 농지거래 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제 도시민의 주말 농업 활동의 활성화로 농업을 우리의 1차 산업으로 확대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한다. 21번째가 농약혁명이에요. 그리고 농약공장을 폐지하고 무공해 농약을 이제 생산하는 무공해 미생물, 다시 21번째가 농약혁명인데, 농약공장을 폐지하고 무공해 미생물 농약을 생산하는 미생물 농약 공장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유기농 재배 작물로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한다. 이게요. 이제 22번째가 부패혁명인데, 그거는 이제 내수 경제를 위축시키는 김영란법을 폐지하고 부정부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뇌물 공여자와 뇌물 받은 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죄를 폐지하고 뇌물 받은 자만 처벌하여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 23번째가 이제 어업혁명이에요. 어업혁명이란 뭐냐 하면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은 어음보험공사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고, 어음 발행 기업의 어음 보험 가입의 의무화로 어음 부도를 완전히 차단한다. 24번째가 이제 생활혁명인데, 기본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1억원까지
재산압류 강제집행을 금지시켜 서민 주거권을 보호한다. 고소난발을 줄이기 위해서 고소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며 이혼 및 정가 기록의 기재도 금지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25번째가 보훈혁명이죠. 6.25 월남 참전용사와 파독 강부 간호사에게 5억 원과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들의 직계 가족에게는 월 300만 원의 참전 애국수당을 지급한다. 본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에게 5억 원을 지급한다. 26번째가 노동혁명이에요.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함께 참여하는 기업 가족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을 운영케 함으로써 노조를 완전히 없애고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 가족으로 통일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번째가 이제 장애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장기혁명이에요. 장기가 부족해서 공급을 기다리다 죽어가는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장기를 보유하고 1년 이상 대기하지 않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 주거권을 보장한다. 28번째가 도덕혁명인데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모든 관원 상제를 챙김으로써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이를 위해 생일날에는 생일 축하금 10만 원과 생일 케이크, 생일 선물을 각 가정으로 배달하며 가족 사망 시에는 대통령의 조화와 대통령의 금일봉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한다. 29번째가 이제 장애혁명이죠. 장애혁명은 장애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재활 수당을 현실화하고 장애인의 통행권을 지원하며 상급 이상 장애인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취업시킨다. 안경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안경을 제공해주는 안경공용제를 실시한다. 그리고 이제 30번째가 이제 주택혁명이죠. 주택혁명은 1인 생활자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소형 임대 아파트를 대규모로 널리 보급하며 기존의 모든 아파트 관리비는 지역 단위로 통폐합하여 관리비를 대폭 줄인다. 31번째 벌금혁명. 벌금을 재산 비례형으로 변경하여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위반은 1만 원으로 줄이고 중산층 이상은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 벌칙금이 증가됨으로써 매년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되므로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32번째가 황사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모든 가정에 무상으로 국가에서 무상으로 모든 가정에 미세먼지 방지 공기청정기와 황사 마스크를 지급하며 몽고 중국과 협조하여 첨단화된 사막화 방지 뉴딜 정책으로 황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33번째가 식수혁명이죠. 4대강과 상수도 수원지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을 미생물 농약으로 바꾸고 공장의 오폐수를 완전히 차단하여 국민 모두에게 7수의 식수와 무농약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그래서 거꾸로 하면은 식수혁명, 황사혁명, 벌금혁명, 주택혁명, 장애혁명, 도덕혁명,
장기혁명, 노동혁명, 보훈혁명, 생활혁명, 어업혁명, 부패혁명, 농약혁명, 농지혁명, 징병혁명, 지역혁명, 화폐혁명, 유엔혁명, 취업혁명, 금융혁명, 뉴딜혁명, 사법혁명, 교육혁명, 신불혁명, 세무혁명, 소득혁명, 배당혁명, 부채혁명, 노후혁명, 출산혁명, 결혼혁명, 정당혁명, 정치혁명. 거꾸로 오면 그렇고 1번부터 오면은 정치혁명, 정당혁명, 결혼혁명, 출산혁명, 노후혁명, 부채혁명, 배당혁명, 소득혁명, 세무혁명, 신불혁명, 교육혁명, 사법혁명, 뉴딜혁명, 금융혁명, 취업혁명, 유엔혁명, 화폐혁명, 지역혁명, 징병혁명, 농지혁명, 농약혁명, 부패혁명, 어업혁명, 생활혁명, 보훈혁명, 노동혁명, 장기혁명, 28 도덕혁명, 장애혁명, 주택혁명, 벌금혁명, 황사혁명, 식수혁명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거 많이 떠덩거리는데 이렇지 않고 앞으로 또 한 훨씬 더 해서 이것이 외우는 것이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것이 이제 3.3 공약이 내 피부 하나하나에 세포 하나하나에 다 박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세계가 완전하게 새로운 천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